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광고가 저한테는 뜨고 나서 예, 화면이 열리는가 봅니다. 예. 자, 오늘 장 뭐 사지?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시작하는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 프로그램 왜 또 종료가 됐어. 잠깐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힌트라고 하는 요 가이드 계좌 프로그램을 열고 있는데요. 아, 미리 좀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시도하다가 시간이 좀 오바돼 갖고 화면이 조금 가운데가 검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8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그 오늘장 모사지 김동엽 편 네, 함께 해주시러 지금 3일차 오셨습니다. 뉴로메카는 어저께 상칠 때 재료가 그거였죠. HD 현대 로보틱스에다가 뭐 납품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재료였죠.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한다고 하니까 납품 요게 재료입니다. 예. 오늘 뭐 사실 뉴로메카도 너무 세지만 예, 오늘 로봇주들이 또 아침에 분위기가 워낙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여기 뭐 NXT 쪽에서 8시에 이제 6월 달부터는 뭐 거래소는 7시부터 한다고 하고 내년 말에는 24시간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데 자 어쨌든 지금 뉴로메카랑 KNR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강세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직접 지분이 12%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장 추진할 때 지금 최대한 30조까지 보다 보니까 그러면 12% 그러면 한 3조 6천억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장에 강세 구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강하게 오른 섹터들이 예, 그런 애들이에요. 거기다 이제 포스코 계열 어저께 전반적으로 셌는데 뭐 2차 전지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악재가 소멸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꽤나 오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해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따가 보면 이제 유가 관련 예, 강세군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오늘 주제로 제가 잡아놓은 게 중동 불안이 고조되니까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데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폼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러면 뭐 반도체 쪽 일부는 오르긴 했고 지수는 올랐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다운돼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게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생각보다 좀 톡톡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 벌써 300분 정도가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대체거래소에서 로봇주 중심입니다. 뉴로메카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유진로봇 뭐 이런 것들 세고 KNR 시스템 이런 것들 셉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만 요거 안내 드릴게요. 자, 우리 커뮤니티는 우리 플랫폼은 가족 같은 커뮤니티 네, 좀 지향을 하고요. 뚜렷한 목표 지향이다. 뭐 수익률 오늘장 모사지라는 타이틀에서 나오듯이 수익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 장기적인 목표도 앞으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단기 매매 성과 또 시장 내 생존하는 거 가장 큰 목표로 움직일 거고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매매 준비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실전 매매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매매 AS와 또 여러분들의 질문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유튜브에 제가 뭐 관심주다 이렇게 추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투자 참고용이고요. 매매 여부랑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어제 한 거 약간 복습 비슷하게 약간의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어제 코스피 신고가 행진이 결국은 또 나왔죠.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 자, 반도체가 약세였는데 그 부분을 현대차라든가 또 2차전지, 방산, 조선, 철강주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지수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모양들을 보여줬고, 어제 제가 오늘장 모사지 시간에서 K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상신 EDP 결국은 18%까지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도 12%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 제가 막 한탄을 하면서 야, 이 종목 샀어야 되는데 주문 넣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안 들어왔다라고 막 억울해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삼부모터스. 근데 제가 낮에 무려 20% 플러스에서 샀습니다. 20% 올랐을 때 사가지고 27%에 매도해가지고 한 7%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매매를 했어요. 저는 아까 어저께 낮에 결국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한가 갈 것 같아가지고 20%를 과감하게 사가지고 한 7% 가까이 수익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끝난 거는 뭐 매도 가격에선 좀 밀려서 끝났는데 뭐 나중에 또 오늘 밤에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진짜로 할런지 안 할런지 아직 뭐 유동적이지만 미국 그 대법원의 그 예고를 보면 오늘 밤 자정이죠. 우리 시간으로 14일, 15일 넘어가는 그 자정에 뭔가 중요한 판결을 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서 그게 관세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 근데 그게 지난주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발표는 안 돼가지고 계속 뭐 훈련만 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만간 내려질 텐데 그게 빠르면 오늘 밤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미국 증시는 어쨌든 초반에 약간 플러스도 나다가 왜냐하면 CPI라든가 이런 뭐 경제 지표들은 무난했거든요. 근데 약간 중동 이슈들이 좀 있었고 뭐 JP모건 같은 경우 약간 실적 미스 이슈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금융업 약세도 나왔고 또 환율은 다시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고 AMD랑 인텔이 강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도 나머지 기술주들이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약간 진짜 콩할 만큼이죠. 0.1%니까 그 정도의 마이너스로 끝났고 뭐 세게 오른 업종이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쨌든 약보합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뭐 두드러진 업종은 없어요. 오히려 빠진 게 이제 어저께 강세 섹터였던 뭐 히토류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로봇주도 사실 미국에선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만 보면 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확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은 게 로봇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 한 반쯤에 1시간 전쯤에 이거 이제 우리 회원용으로 보내드리는 NXT 이제 유망주 자료거든요. 요거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뭐 전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했던 종목들 있죠. 이미 KNR 시스템이 예고가 돼 있었고 SPG도 어제 강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에요. 어제 뭐 한 2-3% 요 정도 올랐던 애들이 지금 뭐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로 봤을 때는 이제 신약 AI 쪽
그리고 이제 24시간 거래 추진한다고 하니까 뭐 증권주 전반,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NXT 종목은 아니다. 예, 그리고 BTS의 월드 투어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이브 같은 게 조금 관심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아침 리포트 한 7시 초반에 나온 거 기준으로 보면 NC소프트 어저께 움직임이 좋았죠. 1분기 실적 좋다 그래서. 또 하이브도 하나 나왔고, KNR 시스템이 좋은 리포트 함께 나오면서 오늘 10% 이상급의 주목을 받고 있고, 지노믹 트리는 NXT에서는 약했던 종목인데 리포트는 그럴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NXT 종목은 아니지만 오이솔루션 리포트가 좀 잘 나왔다. 그리고 오늘 그 영문 기준으로 봤을 때 조회수 많이 나온 종목 고영하고 뭐 현대건설, 네이버 정도가 좀 눈에 띄었고요. 오늘 그 스펙 그 같이 결합해가지고 상장하는 종목이 2개 있죠. 예, 그것들도 오늘 좀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히 또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EV 쪽에 감속기 관련주라서 예, 관심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초반에 또 로봇 테마가 워낙 강하니까. 예.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8시 50분쯤 이제 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슈거리가 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1월달 주목 섹터는 이게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는 일단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계속 사실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죠. 장중에 플러스 났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14만원 언저리 한 73, 4만원 언저리 요 정도에서 일단. 또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고 좋을 거냐,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좀 약세 종목들도 마이크론도 한 2%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거의 한 약보합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다고 독야청청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오늘도 뭐 로봇하고 자율주행 섹터 또 현대차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 잡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뭐 LNF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뭐 코스피는 4,700 이제 코앞인데 글쎄 이따가 8시 50분에 시가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뭐 바로 4,700 찍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약보합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랑 파월 이슈가 어제는 잠잠했는데 오히려 오늘 좀 도드라진 이슈로 해서 우려들이 커지고 있고, 뭐 하다못해 그 JP 모건 제레미 다이먼인가요? 예. 월가의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예. 되게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이라든가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들, 오히려 지금 재무부 장관도 우려를 뭐 전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빨리 물러나라. 5월달이면 나갈 사람인데도 어떻게든 뭘 걸어갖고서 빨리 내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파월이 의장만 5월에 그만두는 거고 이 연준 이사 임기는 28년도 1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눈에 가시죠. 예. 연준 의사로서 이제 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니까 계속 딴지 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를 이제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금융시장 쪽으로는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있고 이란하고 지금 문제가 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시위대들한테 이란의 기관들을 점령해라 뭐 이런 또 지령까지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뭐 그나마 이제 그 증권 이슈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머스크가 이게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건데 인터넷이 차단돼 있으니까 스타링크의 이제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한다 무료로. 이게 이제 뭐 머스크의 그런, 스타링크는 이제 스페이스X의 또 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가치를 올리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런 좀 전쟁 상황이나 이럴 때는 지상 그 기지국이나 이런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단을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 그 위성 같은 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비상 연락망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자, 유가가 올랐다. 2달 만에 최고치다. 예,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 오늘 한국석유 이런 애들 강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체거래소 종목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요이땅 할 준비만 하고 있을 텐데, 이따가 8시 50분 호가 보면 벌써 뭐 제 생각에는 최소한 5% 이상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문자가 안 온다고요? 네. 아까 7시 우리 뭐 멤버십 회원님들이나 다 문자 보내드렸는데, 영상 찍어가지고 NXT. 예. 문자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예. 많이 보냈는데 아까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다고, 예, 저한테 메시지가 떴거든요. 예. 자, 가끔 뭐 그런 이제 스팸 문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문자가 안 갔으면 이건 뭐 진짜 통신사에 한번 제 번호가 뭐 스팸으로 걸려 있던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냈거든요. 안 보낸 걸 보냈다고 할 리는 없고. 자, 24시간 거래를 내년 말부터, 아직 1년 뭐 한 10개월 남았습니다만, 와, 이거 진짜, 네, 내년 말부터는 우리 24시간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을 보게 된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5일 동안 잠자지 말고 계속 매매 24시간? 네. 네. 특이하게 안 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 발송을 했는데 왜 도달을 안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예, 뭐 피지컬 AI 쪽에 지금 변신이죠. 현대차가 6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저께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파트를 책임지고 있었던 파트장, 본부장급을 현대차에서 차기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본부장인데 이게 사장급이에요. 예, 내정을 했다라 그래서 요거 이슈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랑 현대차 정선호 회장하고 젠슨왕하고 만났는데 아직 이 사람 그만두진 않았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 안에 이 사람 좀 달라고 얘기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글쎄요, 이게 참, 이게 저도 좀 답답은 한데, 뭐 제가 증명할 길이 좀 없습니다만, 뭐 이걸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여기 내용에다가, 네. 사실 이런 걸 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의미는 없는데, 아까 제가 이거를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예. 7시 37분에 보냈는데 안 갔으면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왔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보내드리긴 분명히 보내드렸으니까, 예. 링크도 보내드리고 하다못해 그 내용들 요약해서까지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냥 안 왔다고만 하시면은, 예. 제가 뭐 사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 아쉽지만, 예. 대부분 받았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예. 왜 안 왔는지 여부는 오히려 그 콜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예.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왜 안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지금 시간에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가 있어요. 어제도 현대차, 뭐 현대글로비스, 모비스가 어제 특히 강했죠. 모비스는 직접 관계는 아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현대 그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57%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을 현대차가 갖고 있고 30%쯤이 기아고 이 20% 정도쯤이 이제 모비스예요. 그래서 뭐 그런 간접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모비스를 되게 끌어올린 것도 있는데
사실 직접 지분으로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진짜 많은 편입니다. 12%. 네. 그런 정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글로비스가 조금 더 좀 돋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신약 AI는 계속 이슈는 만드는데 어제 사실 초반에 프로티나나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후 돼서는 좀 약세로 많이 결합이 됐습니다만 오늘 보면 그동안 좀 JP모건 때 좀 심심했던 그 제약바이오 있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운됐거나 그런데 CPI가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작동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오가 요 며칠 사실 부진했잖아요.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 계열이 좀 반등 개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바이오 섹터 반등 가능성 높다. 전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 JP모건도 이번에 사실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심심하고 뭐 이슈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 드리고 오늘 밤에 빠르면 관세 소송 이슈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또 여기 X에다가 또 트럼프 채널에다 올렸어요. 이게 원래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한 200조 정도 이제 토해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한 10배 이상 그 과대하게 여기 보면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라고 돼 있죠. 수조 원, 그러니까 수조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200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 10배 이상 확대해가지고 약간 엄살을 떤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대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따가 9시 한 반 넘어서 AI 전력 관련된 이슈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유가 상승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뭐 계속 오를지 정치적인 이슈가 좀 풀리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옛날 같으면은 유가 오르면 또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단 말이죠. 기름값이 비싸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자 이런. 뭐 그래서 이제 원전이 나올 수도 있고 SMR이라든가 또 신재생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세계를 주무르는 여기 지금 보면 한 14명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여기 우리 대통령도 있어요. 예, 최태원 회장도 있고 14명 정도를 꼽아서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AI 시대인데 이 모자란 전력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각자의 그 핵심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SMR이 한 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슈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시장 열리는 게 한 5,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일단 상황을 좀 봅시다. 예. 네, 오늘 시장은 뭐 지금 예상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 나오네요. 예. 지금 예상 지수가 한 6, 7포인트 정도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 지수 자체는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게 너무 높다. 예. 아까 제가 지령을 내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초가는 낮았단 말이에요. 예. 오늘, 어제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관점에서 아침에 어저께 강세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NXT, 그리고 오늘 리포트도 나와서, 제가 오늘 KNR 시스템을 오늘 매매를 좀 해보기를 아침에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따 출발은 아까 27,200원이었는데 아까 36,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본장에서 예상이 29,8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약간 그럴 때 출발이 물론 얘도 세긴 셌죠. 근데 아침에 리포트도 나온 게 세계 최초의 뭐 원전 구조물 뭐 탐사 로봇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세계 최초라고 또 타이틀이 붙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벌써 뭐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출발 가격에서부터 10%가 올랐거든요.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들, 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그 재빠르게 보면 건질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 예. 요즘 같은 장이면 보통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한국 단자라는 종목도 아침에 있었고, 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오늘 리포트 종목으로 있었거든요. 얘는 이제 NXT가 아니라서 지금 막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꽤 단가가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종목 세 종목도 나름대로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센 것 같아. 예. 아이고, 왜요? 주한님이 뭐 방송을 안 열었어요? 예. 뭐 무슨 일이 있어? 예. 괜히 또 걱정되네요. 예. 자, 지금 이 시간 여기 7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예. 자, 이게 아침에 참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붙으면 저만 몰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호가가 생각보다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이 저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세게 붙곤 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용기를 좀 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삼보모터스를 무려 플러스 20%에 쫓아가서 그 6, 7%라도 먹고 나왔다. 사실 KNR 시스템도 아까 그냥 무난하게 한 5, 6% 정도면은 저는 무조건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10% 이상 무조건 나올 것 같아갖고. 근데 벌써 시장에서 뭐 13%급으로 올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아이고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뭐 이런 상황이 나오죠. 예. 아, 이거 들어가서 20%까지 끌어올리면 오늘 먹고 나올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있기는. 지금 시장은 또 그래야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이니까요. 예. 자,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류라든가 뭐 로봇 쪽은 뉴로메카가 일단 핵심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강하고, 그래서 의료 로봇 쪽 뭐 사실 이틀 올랐으니까 오늘 한 2, 3% 조정 나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고, 유가주들 생각보다 많이 호가가 세진 않네요. 그냥 조금 찔끔인데 평소보단 되게 약하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유가주가 글쎄 뭐 사실 절대 유가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작동을 할 거냐 부분인데, 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면 유가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가는 의외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뭐 그거에 비해서는 좀 유가 시초가는 생각보단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착하게 출발하는 편이다. 원래대로 치면 막 한 5, 6%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일단 별로 안 올랐어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거 뭐 한 200원? 이 정도면은 착한데? 예, 이런 생각이 좀 확 드는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봐서는 그 바이오 계열 요쪽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20초도 안 남았는데 오늘 상장하는 그 스펙주 있죠? MBR 모션하고 GFE. MBR 모션 정도가 그래도 관심을 받겠죠. GFE는 그 소화 관련된 이슈라서 뭐 그렇게 시장 주목도가 높진 않은 기업이고, 아무래도 로봇 감속기라든가 자동차 EV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 전문 기업이라서. 근데 얘는 저겁니다. 그 일반 상장하고 달라가지고 하루에 뭐 300%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펙 결합 상장은 그냥 일반 상장 저런 그냥 30% 올라가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 흐름들은 역시 K&R 시스템이 3만원까지 찍어주면서 14%까지. 자, 그리고 OE 솔루션, 볼만하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3만원짜리, 지금 가격에 더블 시세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나와가지고, 아침 주목도가 높습니다. 지금 8%까지 상승세를 띄고 있어서, 요새 같아서는 K리포트 중심으로 보시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의미있게 찝어주는 애들이 잘 가. 네. 잘 갑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네. 네, 오늘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아까 오히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말씀드렸는데, 뭐 유가 관련주는 생각보다 좀 더디고요.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로봇주가 지금 핵심인 것 같고, 네. 로봇주가 제일 좋네요. 지수는 가까스로 뭐 보합은 지키고 있는데 크게 지금 오른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 네. 오늘 뭐 제일 제가 봐서는 뭐 리포트나 이런 거 기준으로 봐서 이제 K&R 시스템이 오늘 제일 좋아 보이긴 했는데, 야, 이걸 진짜 쫓아 들어가서 뭐 몇 프로 먹겠다고 더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거고, 좀 NBR 모션은 거의 뭐 상근처 가격입니다. 이게 빠른 상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 뭐 일설에는 삼성 쪽하고 뭐 납품 관련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오늘 센 것 같아요. 뭐 전자랑 하이닉스도 일단 플러스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밀리긴 했어도 반도체 지수 자체는 이제 별로 별일 없었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아마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빠질만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중심 잡아주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 그 옐로우 칩들이 대부분 좀 푸르스름한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가지고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지수가. 초반부터 일단은 뭐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조금 더 많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한미반도체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6%대까지 치고 올리면서 유독 좀 세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 납품 이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들어왔으니까 그렇겠죠. NBR 모션은 출발은 좋았는데 그 뒤로는 좀 물량이 나와가지고 밀리고 있습니다. 흥국석유는 출발 가격보다는 조금 근데 중화에너비스는 거래량이 확 떨어졌네요. 흥국석유나 뭐 한국석유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LG전자 올랐다. LG전자. LG전자도 사실 로봇주 아닙니까? 이번에 그 아틀라스한테 완전 묻혀서 그렇지. 이번에 그 홈로봇 공개했잖아요. 근데 LG전자가 지금 모처럼 6% 올라가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서로 지금 뭐 방을 쉐어하는 건 아닌데, 임주환 대표님 지금 무슨 일이 생기셔서 약간 뭐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났는지 조금 여는 그 방의 속도가 조금 떨어지나 봐요. 야, 흥구석이 올라가네. 뒤늦게 시가는 이거 왜 이렇게 착하게 출발했지 이러다 보니까. 자, 모베이스 전자가 이틀째 상한가 그냥 뚫어버렸고요.
어저께 모베이스 전자, 뭐 유튜바이오 이런 것들 빨리 등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도 비슷하네요. 예. 유튜바이오는 반상한가인데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거의 그 얼마 전에 뭐 천일고속이나 뭐 그 성문전자 이런 급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로핏 살짝 돌았네요. 살짝 마이너스 출발했어. 아까 그 의료 AI 쪽 관련해서 사실 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전통적인 중견 제약사도 있고 뭐 뷰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이 전통적인 의료 AI 관련주들도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뭐 프로티나라든가 아니면 셀바스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핏 이런 것들이 좀 관심주로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원전주는 오늘 특별히 그냥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유가 상승에 따른 반대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흥구석유 몰래 오른다 이거 계속. 거래량도 크게 늘면서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국내로 보면 그런 이제 그 주유소 이런 도매 회사거든요. 이게 뭐 경상도 지역, 뭐 전라도 지역 이렇게 이제 국내를 한 6, 7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주유소 이제 도매로다가 이제 공급해 주는 회사라 사실은 기반은 안정적인데 이게 유가 상승과 하락에 맞춰 가지고 회사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제 뭐 외국에서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럴 때 이제 반응이 좀 빨리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사실 유가 상승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회사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죠?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아침에는 뭐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고서 좀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미국 쪽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4,700에 뭐 초근접하는 상황까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주춤될 거예요. 그리고 요새 수급의 전형인데 오늘 수급 보시면 오늘도 뭐 개인들이 아침에 사고 일부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플러스였으면 더 팔어 이러고서 팔고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외국인들은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팔고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아니 좋다면서 왜 파는 거냐.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동조해서 팔지도 않아. 왜냐하면 팔지도 못하죠. 그냥 계속 이거 마이너스 나니까 24만원, 120만원 불러대는데 못 살 이유 없다 이런 시각인 거고 오늘 그나마 대형주 쪽 살아있는 게 뭐 기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해서 못 올랐다? 그거 이슈로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이 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이 강하네요. 역시 뭐 이따가 좀 시간 나면 이따 9시 반 이후에 설명드릴 이슈인데 뭐 사실 AI 그러면 지금 전력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아까 뭐 사람들 얼굴과 함께 그 그림과 함께 AI 시대 전력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젠수랑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능형 전력망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송배전을 잘 해서 운용을 하자 로스 없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뭐 오늘 또 타겟으로 잡힌 게 좀 보니까 뭐 현대일렉트릭, 뭐 LS일렉트릭, 효성중공 이런 애들 셉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제 그제 뉴스로 또 나온 바가 있죠. 엄청나게 올해도 초반부터 그 오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
엊그저께 나왔는데 당일 반응보다 오늘 같은 날 또 지수가 좀 미끄러지고 오랜만에 빠지니까 그 옛날 그 엊그제 거 이슈인데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이런 게 안전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지금 원전 쪽으로 그 불가리아 원전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냈잖아요. 근데 짓는 건 현대건설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그저께 한 20% 올랐고 어제 주춤했으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방 오후에 현대건설 같은 게 이제 그저께 셌고 어제 조금 주춤했으니까 근데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한 3%급 이러다가 막판에 강보합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전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어저께 후반에 현대건설이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냥 무난하네요. 뭐 예, 출발 근데 얘 오늘 되게 골 때린 거 아세요? 여기 지금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현대건설 NXT 시장 첫 가격이 하한가였어요. 64,400원. 예, 어느 사람이 이걸 하한가에다가 한 주를 거래시켜가지고 그래프가 완전히 왜곡돼 있죠. 예, 되게 골 때리게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NXT 그래프만 보시면 좀 왜곡돼 있는 모양들이 가끔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64,400원에 시작을 했으니 그 한 주라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난리가 났겠죠. 이게 웬 거냐. 예. 하한가에 누가 때렸냐. 하한가에 받쳐놓고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 살살 오릅니다. 살살. 예. 5%까지. 중앙에너비스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뭐 유가 그러면 맨날 단골이 이제 흥구석유 아니면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석유도 별로 안 올랐는데 흥구석유만 혼자 올라네. 예. 특이합니다. 예. 혼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뭐 평균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본으로. 그리고 우주 그린광학 하루 또 쉬었다고 올라가네요. 예, 그린광학 제가 첫날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죠. 우주 쪽에서 제일 그래프 안정적이고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드는 종목.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린광학이죠. 예, 지금 바닥 아직 이 그래프 보시면은 뭐 위로 튀어 올랐다 이런 부분이 아직 도드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11월달 초반에 55,000원이 있기 때문에 28,000원도 거의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광학 엊그저께 사셔갖고 뭐 끌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무진장 괜찮을 것 같죠. 네. 임 대표님 오셨다고 또 임 대표님 없다고 지금 오셨던 분들 좀 나가시는 건가? 900분 넘으셨다가 인원이 줄고 있어. 예. 가지 마세요라고 안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원래 방에 계셨던 분들은 걱정이 돼갖고 오셨나 본데 빨리 회귀하세요. 방 여신 것 같으니까. 네. 예, 그쪽으로 빨리 이동하십시오. 가실 분들은. 네. 자, 그리고 지금 전력 그 인프라 관련된 변압기 관련주 LS 일렉트릭이 지금 10%급 올라가면서 굉장히 세고 뉴로메카는 계속 20% 남짓 강합니다. 그리고 유진로봇이라든가 뭐 로봇주들 일가가 그래도 꽤 괜찮네요. 예. 뭐 그린광학 있으신 혹시 그린광학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팔지 못해서 갖고 있다. 예, 그린광학 1번 혹시 엊그저께 잘 잡으셔가지고 뭐 갖고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개 다 동시에 들으시는 게 그게 가능한가? 예, 뭐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열성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고. 네. 갑자기 한 100분 이상이 빠져버렸어. 예. 우리 임 대표님 회원님들 엄청 많으시네. 예.
막 줄어 지금. 네, 900분 넘으셨다가 150분이 갑자기 증발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아니,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임조 대표님 뭐 워낙 잘 하시고 하니까, 예, 들락달락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네. 자, 지금 406이라고 찍어주시는 건 좋아요 개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시장은 방금 마이너스 15였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플러스 8이 됐어. 예. 야, 이게 지수가요. 삼바가 오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KNR 시스템 보게 진짜 18%까지 올라가네. 그냥 이게 그러니까 10에 담궈서라도 20 먹으면 돼 이런 거죠. 어제 제가 삼보 모터스 스피릿을 발동을 했으면, 야, 그냥 플러스 10에라도 사. 플러스 20 될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끝내주네요. 네. 20%까지 진짜 올랐어. 네. KNR 시스템 오늘 히어로 종목입니다. 예. 뭐 그린광학 물어보신 거면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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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그린광학 물어본 거면 yes. 자, 현대차 대비해서 안 올랐다. 그 기아차 오늘 분노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현대차가 약 49% 갖고 있고 기아가 30%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길길이 현대차만 오른 거 아니에요. 기아가 승질 났죠. 예. 왜 라디오가 고장이 났다고요? 아니 라디오 고장 난 거랑 뭔 상관이야? 예. 네, 고장난 라디오가 뭘까? 예, 뭐 되게 특이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24%까지 올라갔네. 예. 자, 뭐 그린광학도 10%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예, 역시 KNR 시스템. 아까 제가 미처 보여드리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이거 어디 있었지? 네. 야, 이거야, 이거. 오늘 이거였거든요. 아침에 이거 세계 최초의 원전 중수로 구조물 해체 로봇 사업 참여한다. 그 우리가 리포트 볼 때 여러분 제일 주목해야 되는 이슈이자 제목이 이겁니다. 뭐든지 어제 제가 저녁 때 그 경제 원탑이라는 데 가서 유튜브 찍고 당분간은 외부 유튜브 안 찍겠다고 선언하고 왔는데, 물론 거기에다 대고 한 얘기지만 어제 그냥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하면서 당분간 안 나가려고. 예. 하도 요새 불러서 몇 군데 다니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어제 그런 얘기 오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1등이고 뭐 국내 유일인데 이게 세계 최초야. 아니면 앞에다가 K자 붙일 수 있어. 그런 섹터가 진짜 오래가고 길게 가는 거잖아요. 사실 로봇 자체는 우리가 뭐 K를 붙여서 K로봇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세계 넘버원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개별 종목단에서 여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리포트, 물론 뭐 세계 어디에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쓴 사람은 이 회사가 세계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원전 중수로 구조물 해체 로봇. 이게 원전 해체 시장도 사실 꽤 있단 말이에요. 미래 뭐 600조 시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사람이 사실 피폭되고 위험하잖아요. 뭐 로봇이 들어가서 만약 구조물을 해체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뭐 휴머노이드 계열이라든가 뭐 협동 로봇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예. KNR 시스템이, 그리고 여기 이제 원전 구조물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지만 아래 보면은 얘가 그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를 또 거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타이틀이 꽤나 있는 회사예요. 지난번에 그 사면하고 하이젠 RN의 로보티즈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의 액추레이터 외주 생산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액추레이터 3인방을 얘기 드릴 때
4인방으로 하나 넣으면 좋을 회사로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KNR 시스템 소개드린 바가 있거든요. 오늘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뭉툭하게 안 올랐거든요. 덜 올랐고 오늘 확 치고 올라가네. 요새 리포트에서 건재는 것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잘 날아가기도 하고. 예. 현대건설 4%까지 올랐네요. 예. 원전 뭐 그 건설 쪽, 얘는 또 원전 건설 쪽이야. 예. 그쪽으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고, 이 현대건설 같은 건 이제 보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요거 계속 제가 이제 무슨 뭐 물고기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닥도 아니었지만 대형주가 대량 거래 터지고 대형 양봉 나오고서 어떤 경로를 가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특히 바닥에서 대형 양봉과 거래량 실린 다음에는 얘는 거의 뭐 믿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물론 아주 바닥 논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대형주군 특히 이제 조정 끝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될 때 사실 항상 대형 그 양봉과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추세가 확실히 전환된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죠? 잊지 마세요. 계속 기억은 하시다가 이제 막상 장이 열리고 그러면은 또 그런 아주 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장중엔 또 까먹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자, 현대건설 이거 뭐야? 네. 자, 현대건설이 오늘 너무 그래프가 이상하죠. 예, 그 시가가 하한가라 그런데, 그냥 NXT 말고 KLX만 보면은 결국은 얘가 고가를 뚫어주면서 그저께 신고가 내주면서 대량 거래 실렸잖아요. 거의 한 1000만 주급 가까운. 그러고 나서 어제 마이너스 났다가 막판에 강보합 돌리고서 오늘 어쨌든 또 보합권에서 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뭐 해체든 건설이든 사실 역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원전과 관련된 시장이 생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장주는 맨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지만, 이 건설단 그 실제 지금 뭔가 가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현대건설이 제일 지금 뭐 관심주라고 해야 될까? 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 오늘 로봇하고 우주네요 또. 네, 로봇하고 우주야. 근데 그러면은 우주 중에 안 가고 있는 너는 또 내가 사야겠다 또. 이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 네. 맨 우주 중에, 예, 제가 사는 거 우주 등 가는데, 예, 많이 약세니까 좀 사봤어요. 예. 비추로넥 스택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거든요. 되게. 예, 비추로넥 스택 제가 한 8번 매매해가지고 뭐 결국 한 번은 사단이 나겠지만, 예, 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매매를 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회원님들 제가 일부 팔긴 했어도 아직 반 이상 주식 갖고 있는데, 로봇주 중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 오늘, 예, 말씀드린 것 중에 있죠. 예, 흐름 좋고요. 자, 비추로넥 스택은 오늘 우주가 다른 것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확 돌다 뭐 이노스페이스 또 올라가고 뭐 그린광학 또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18,000원 정도 내외거나 뭐 살짝 깨지면 조금 더 실어본다 이런 의미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한 번도라는 게 사실 기대값이 되게 큰 말이긴 한데 함정이 있죠.
어떻게 맨날 성공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 경고도 묶였으니까 좀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제한이 걸린다 이럴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주나 지금 로봇주 이런 것들 강세 나오는 그림대로면 비추로텍은 진짜 요 제가 몇 번 매매를 해봤지만 마이너스 한 4, 5%급 이렇게 사가지고 플러스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믿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는 18,000 지금 160원에 일단 좀 사봤거든요. 예. 회원분들께는 이제 제가 사면 문자가 다 나가는데 자, 친절하게 요 시간 안내도 한번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것들 가끔 안내를 드려요. 뭐 이게 다 비공개로 할 수가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끔 안내는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자극이 뭐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뭐 쫓아갖고 이 방엔 이런 거 하네 그래서 무조건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만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뭐 삼천당이 어떻게 됐는데요? 올랐어요? 내렸어요? 예.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종목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올라서 물어보는 거야 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야. 예.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벅대냐. 예. 여기 가서 보는 게 빠르겠다. 네. 삼천당이 9% 빠졌네. 예. 글쎄 뭐가 개별적으로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9%는 사실 아무렇게나 나오는 지수는 아니라 가격대는 아니라서 뭔가 좀 불편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세요. 예. 뭐 뉴스나 공시나 아니면 지금 글쎄 삼천당 그럼 떠오르는 게 그냥 그 아일리아라고 하는 그 안과 질환 관련된 그거 관련된 뭐 복제약, 제너릭 뭐 이런 것들 관련된 흐름이 좀 생각이 나고 있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예. 자 어쨌든 지수는 네, 무난하게 또 플러스입니다. 4,700을 넘었어요, 여러분. 네. 지수가 현대건설 6%까지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주도는 아닌데 사실 지수 지금 10포인트는 0.2% 정도라 예. 근데 지금 코스피는 의외로 오르는 것과 내린 거가 종목이 거의 엇비슷하고요. 전자가 오랜만에 1%대 복귀가 되면서 예, 전자가 좀 끌고 가는 상태네요. 지수 움직임은.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삼천장에 대해서 뭐가 얘기가 나온 것들. 예. (90%가) 떨어졌다니요? 예, 뭐가요? 예, 90%가 떨어진 종목이 뭐야? 누적적으로요? 예. 혹시 삼천당 9%인데 잘못 쓰신 거 아닌가? 뭐가 사단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질문을 뭐 해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원칙에도 없고 예.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 계시면은 좀 올려주세요. 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많이 반응이 없네. 예. 네,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가 1%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10포인트 그래서 4,700이라고 하는 지수를 넘긴 넘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불안불안한 면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4,700을 찍긴 찍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갈 거냐? 예. 자율주행 쪽으로 SOS 랩이 약간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죠? 예. SOS 랩. 요것도 신고가 흐름.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쪽에서는 얘가 탑 클래스예요. 예. 현대차요? 현대차가 빠지는 게 이게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을 머금고 있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4만원, 120만원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가 안 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나는 날이 없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현대차가 요 며칠 바짝 올랐으니 오늘 뭐 차익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여기 며칠 전에도 운봉 나서 이날도 뭐 그 전날 15% 오르고 나서 4% 빠진 날이 있거든요. 어제도 뭐 장대가 나름대로 10% 가까이 났는데 뭐 얘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좋은 재료가 있으니 그냥 일직선으로 45도로 맨날 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다가 뭐 끊기긴 했는데 한 두 자릿수까지 빠지면 어떤 개별 악재가 도드라진 게 있어서 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뭐 잘 올라가던 종목도 장중에 뭐 2, 3% 빠지고 어제 상친에도 오늘 마이너스 3%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어제 올랐는데 오늘 빠지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뭐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예. 장중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 콜센터 1599-0700에다가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데 왜 뜨문뜨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왜 안 가냐. 예. 보낸 사람은 다 보냈는데.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의 그 요령이라고 할까? 질문의 그 뭐 지침이라고 할까? 규칙? 규칙이라고 하면은 저에게 주관적 의사를 물어보시는 거. 이게 위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실적 발표일은 네이버라든가 뭐 회사에다 전화해 보면 아는 거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당치 않잖아요. 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거는 저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실적 발표일이 언젠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답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저에게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질문의 주가 돼야지 뭐 그런 거 말고 딴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좀 답이 좀 어려워. 빛으로요? 많이 올랐네요 벌써. 제가 천주 사가지고 한 40만원 지금 올라갔네요 보니까. 얘는 이런 애래니까요. 물론 이따가 저는 뭐 보합이나 이렇게까지 좀 기다려볼 요량이긴 한데 좀 우주가 좀 약하지가 않잖아요. 우주가 센 것들이 좀 있으니까 믿고서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고, 오늘 그 상장한 MBR 모션은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왔네요. 종목이 또 꽤나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의문이에요. 뭐 하루 받기도 했다가 그 다음날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도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저도 모르겠으나 제발 좀 저에게 뭐 답은 없습니다. 문자가 왜 안 가냐. 저는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안 가는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 문자가 안 왔다고 하는 건 제가 뭐 깜빡하고 안 찍고 보냈다 이러면 안 가는 경우가 저도 책임을 느끼는데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안 갔다고 하니까 참 서로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또 웬만한 분들은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콜센터나 아니면 통신사 이런 데다 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좀 활발하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제가 뭐 제안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답을 네이버나 뭐 AI한테 물어보면 답 나오는 거에 대한 거는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이 궁금해, 당신 생각이 궁금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생각을 다치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이 시간이라는 데가 누구나 공시 찾아보거나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 걸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뭐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뉴로메카가 뭐가 궁금해?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그 HD 현대 로보틱스에 뭐 어느 정도 납품되는지 뭐 여부는 회사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오늘 정도면은 일단 대충 마무리 되겠죠. 어제 상 들어가고 오늘 20% 올랐으면 이틀 만에 50% 올랐는데 솔직히 얘네가 50%만큼 그 밸류가 올라갈 정도로 많이 납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간적으로 조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면 이제 이런 걸 갖고 좀 확인하면 좋은데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참고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군데 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다품종으로 소량 납품한다 이 정도 이상은 아닐 것 같은데 얘가 지금 5,900억짜리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그냥 될 거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거가 갑자기 부각이 된 거잖아요. 뭐 앞으로 납품을 크게 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쵸? 근데 얘가 분기 매출이 사실 한 3,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분기 매출이 3, 40억이야. 그럼 지금 이게 뭐 현대 HD 로보틱스 포함해서 몇 군데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이게 배분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기에 3, 40억 나오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납품처가 하필이면 HD 현대 로보틱스인 게 어저께 뭐가 드러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끌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데 HD 현대 로보틱스는 상장이 된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제 얘야 이러고서 올라간 건데 얘가 지금 얼마나 납품하는 거냐. 1년에 한 200억 정도 내외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 거기에서 HD 현대 로보틱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는 뭐 추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사업 보고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긴 할 것 같은데 사실 극소량 아닙니까? 뭐 끼케야 제 생각에 한 몇십억 단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지금 50%가 올라서 이틀 사이에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시가총액이 늘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엔 오늘 뭐 상까지 제주를 넘어서 친다 그래도 좀 오늘이 꼭질 것 같아요. 이 이슈 갖고 올라가는 건 너무 좀 과대 계상돼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 MBR 모션 아까 한번 기회 잡아볼 걸 그랬네. 얘가 좀 대단하네.
아니 뭐 저는 요거 삼성투자 두 군데서 지분 투자면은 그러면은 연상도 가구도 남죠. 근데 삼성투자라는 데가 아마 그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렇게 뭐 펀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뭐, 아니 제가 어제 받은 그 재료로는 그 HD 현대 로보틱스 납품 이슈가 주재료가 돼서 올라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요 이슈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예. 삼성 자산운용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좀 그렇게 보는 게 웃긴 게, 삼성 브랜드가 붙었으니까 이게 마치 뭐 레인보우처럼 삼성에서 인수하려고 지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하죠, 시장에서.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좀 무관한 거죠. 예. 삼성 자산운용하고 삼성 뭐 액티브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뉴로메카 지분을 5%씩 갖고 있다. 예.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게 삼성 계열의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어. 이제 이러니까 도드라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레인보우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봐서 지금 봐서는 오늘 중에 웬만하면 꼭지 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 재료 갖고서는. 근데 모르죠. 뭐 제 생각과는 별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와, 삼성 계열 그 자산운용사들이 뉴로메카를 10%나 갖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제 해석과는 또 다른 공격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GPU를 뭐 공급받는 데가 그 5만 장, 6만 장씩 해서 뭐 이제 1년에 한 뭐 만 장 정도씩 5년에 걸쳐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삼성, 뭐 SK, 또 현대차 이런 데는 어쨌든 그 GPU 받는 쪽에 뭐 통합된 그런 뭐 흐름으로 하여튼 강세가 나온 거고, 네이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GPU 받는 거 치고는 안 올랐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방에 와가지고 뭐 설득하려고 하는 저런 분들은 빨리 좀 내보내 주세요. 예. 제 얘기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뭐 자기가 뭐라고, 예, 뭐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예. 자기 채널 만들어서 그런 거 하세요. 예. 남의 방 와가지고 채팅창에다 도배하지 말고, 예.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예. 채널 만들어서, 예,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앞으로 한 번만 더 올리면은 내쫓아 버릴 거예요. 예. 어제도 그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 나왔는데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에 어제 간밤에 보니까 뭐 ADC 관련해서 딜이 하나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바로 딜을 노리고 가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시작일 뿐이라서 앞으로 뭐 그 미국 아마케라든가 종양학회 쭉 거쳐서 가을 무렵쯤 돼서 이제 뭔가 터트리려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사실 딱 뭐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만한 이벤트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JP모건에 대해서는 기대값이 낮고, 그 대신 이제 좀 있으면 AACR이나 아스코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또 기대감 키워지겠죠. 항상 행사는 이번에 CS가 유독, CS도 사실 사전에 미리 오르고 CS 중간에는 별거 없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터트린 바람에 그 여진이 여태까지 있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사실 그 이벤트나 학회나 이런 것들 만약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별로, 예, 약간 세론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JP모건 기간 안에 뭐가 기술 이전 계약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뭐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건 약간 좀 오버예요, 제가 봐서. 예. 와, MBR 모션 뚫어버렸네요. 예. 저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흐름이 뭐 과연 뭐 시장에서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까지 목표가가 나오는데 이게 단숨에 갈 거냐 아니냐의 관점인데, 뭐 삼성전자도 지금 24만 원 목표가가 나왔는데 뭐 10만 원 남았으니까 막 가요? 아니잖아요. 현대차도 이번에 대단한 이제 이정표를 저는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실 로봇 그러면 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 아틀라스도 그 공개된 내용 보면은 28년도나 이제 3만 대쯤 만들어서 투입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사실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뭐 투입돼서 뭔가 유의미하게 보여주는 거 별로 없는 거죠. 28년도쯤 3만 대쯤 돼서 그게 공정에 투입돼 갖고 막 뭐 사람 없어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야 이렇게 보여줄 때쯤 돼야 이슈가 크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주공학 지금 우주항공 이런 애들 뭐 재료가 뭐가 있어요. 그냥 스페이스X?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주들이 스페이스X에 뭐 엄청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기업 사실 없잖아요. 그냥 미래에셋증권이 뭐 한 2천억 투자했다? 이 정도? 스피어가 가끔 요새 공시 나오는데, 걔네도 지금 참 어려운 게, 뭐 그 계약 공시 나오는 거 보면 맨날 한 2, 30억? 3, 40억 이래요. 그거 갖고 지탱하기에는 조금 매출단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우주항공이 도대체 언제 숫자를 채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도 인업스페이스 10,000원에서 지금 24,000~25,000원까지 막 올라가. 그것도 2주 전에 발사 실패한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하고 굉장히 따로 놀고 있죠. 이래요. 지금 시작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환상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깃들여, 그걸 이제 한마디로 다르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꿈이죠, 꿈. 예, 꿈이 들어있지 않은 종목은 안 간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에는 사실 한 50% 이상은 사기성 얘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펌프질을 하려면 기대 이상의 효과라든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안 일어나면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미래 뭐 로봇주로 변신합니다 이런 타이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고 이러진 않겠죠. 지금 노조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2, 3년 내에 뭐 다 정리돼서 다 로봇으로 바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근데 지금 뉴스는 막 뭐 내일이라도 바로 다 바뀔 것처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막 들썩거리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사실 더디죠, 되게. 그런 이상하고 현실에서의 차이를 계속 극복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린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지금 PER 단이 8배예요. 근데 테슬라는 150배입니다. 근데 GM하고 포드도 한 7, 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안에 머무르는 그런 그냥 일반 회사라고 하면 GM 포드급으로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뭐 로보택시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스페이스 X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로보택시 쪽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로봇도 나름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GM하고 테슬라에 뭐 어디쯤에는 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GM하고 포드랑 똑같은 급으로 인정받진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7, 8배짜리 회사들 뭉치랑 150배짜리 저기 아만큼 가 있는 애가 있는데, 적어도 한두 걸음 그쪽으로 발걸음을 뛴 건 맞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테슬라급이 된다고 하면 뭐 지금
80조의 가치가 뭐 180조가 될지 뭐 280조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계속 미심쩍은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그렇게 가는 거 맞아? 계속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건데, 주가라고 하는 건 그 확인을 다 거치고 올라가냐? 그러진 않아요. 미리 그냥 3년 뒤, 5년 뒤 그리면서 그때쯤이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걸, 이런 걸로 지금 밀어붙이는 현상이거든요. 현대차 지금 마이너스가 살짝 나도 저는 제가 우선 아주 멀지 않은 시대에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는 힘이 엄청나게 대단히 붙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나더라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주식은 안 하는데 저희 딸내미한테 몇 년 전에 주식을 하나 딱 사준 게 있어요. 현대차예요. 19만 원에 사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13만 원까지 빠져서 딸내미가 엄청 욕을 했는데, 요새는 어제 와서 막 기분 좋다고 막 간식을 쏘더라고요, 저한테. 40만 원 넘었다면서. 그러면서 얼마에 팔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50만 원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현대차가 저는 결국은 100조짜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 체력도 그 정도 돼요. 회사가 너무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잠깐 멈칫했지만 어느 자동차 회사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가는 방향성과 속도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계 너무 올랐고, 마디 가격, 그러니까 30만 원 돌파할 때 한번 움찔하는 거고, 30, 40, 50 이런 거 구간마다의 그런 노이즈도 좀 당연히 있겠죠. 이 정도에서 하차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올라갈 길은 더 있어 보이는 회사로 보이거든요. 단계 당연히 과열도 됐고 하니까 여기서 뭐 2, 3만 원, 3, 4만 원 당연히 다운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저도 사실 연초에 뭐 대형주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이트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첫날 주문 냈었고요. 간발의 차로 안 들어왔지만 이번에 그 주말 지나면서도 생각이, CS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무조건 현대차 그냥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매를 좀 많이 못했지만, 네. 네이버 CPU는 다른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새 왜 아니 삼성 CPU 뭐 GPU를 받은 기업의 주체를 사면 되는데 네이버를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뭐 네이버 자꾸 로봇 한다고. 그럼 네이버도 로봇주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이버랑 직접 관련이 있는 로봇주라고는 저는 기억나는 게 현대무백스 밖에 없는데, 예, 현대무백스 네이버 신사옥에 그 로봇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무백스 정도. 근데 무백스 이미 이렇게 갔는데, 예, 작년 여름에 4,000원 하던 게 지금 25,000원. 이거 네이버 로봇주라고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관련은 별로 없는데 그냥 신사옥에 얘네 그 로봇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는 걸로 그냥 네이버 로봇주로 그냥, 그러니까 너무 웃긴 관계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것처럼 막, 예, 해석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로봇 자율주행 뭐 살까요? 이래가지고 현대차 사세요. 예, 지난주 제가 야간 방송 나가가지고 로봇주 이런 거 자율주행 뭐 사면 좋겠냐 그래서 현대차와 그 일가를 사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오늘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이버의 GPU를 받아서 뭘 할까에 대해서 어떤 로봇주가 있느냐, 아니 로봇으로 변신한다? 그럼 네이버를 사야죠. 오늘 3%는 빠지고 있어? 네이버 실적 안 좋다는 얘기도 별로 없던데. 근데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제목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올해까지는 좋다 이렇게 써놨어, 네이버 그 제목이. 그래서 아이고, 내년부터는 뭐가 좀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해석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4Q까지는 본업이 양호한데 26년도에는 점진적으로 둔화된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고,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진 않았거든요. 리포트 영향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좀 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건 뭐 그 사람의 관점인 거고, 저는 GPU를 제일 많이 받아요. 네이버가 6만 장이잖아요. 딴 회사들은 다 5만 장이고, 네이버랑 NHN 그 조합이 6만 장을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도 뭐 현대차랑 또 뭐 하이닉스랑 삼성처럼 GPU 받는 회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날 때마다 좀 모아볼 만한 기업? 네. 와, 60만원 올라왔네요. 3% 올라왔어요. 비츠론 엑스텍. 여러분, 저랑 아까 보조 맞추신 분 계신가요? 자, 분봉 보면은 꽤 재밌게 올라왔죠. 예, 나름대로. 제가 18,160원 사고 나서 지금 한 600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요 정도면 어때요? 예, 오늘 밥값 하셨죠? 예. 오늘장 뭐 사지? 예. 오늘장 뭐 사지? 비츠로텍 스택 사면은 밥값은 나온다. 예. 근데 저는 이거 큰 욕심 없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전 팔 거예요. 50만원 이상 먹었으면 팔아야죠. 예. 790원에다가 매도 체결했습니다. 팔았어요. 아까 160원에 산 거 790원. 네. 정리했습니다. 160원에 산 거 790원에. 그러면 얼마 차이죠? 630원? 네. 자,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사실 KNR 시스템 매매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튀어갖고 못했는데, 아까 뭐 같은 동시간대 말씀드려서 비츠론 엑스텍에 대한 매매 그대로 그냥 리얼타임으로 거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끝내야겠네요. 한미반도체는 삼성과의 협업 이슈 때문인 것 같고, 아까 뉴로메카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찾아보니까 현대 로보틱스 납품 이슈에다가 삼성 자산운용사들 두 군데가 지분을 한 5%씩 두 군데가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정도가 일단 50% 좀 올랐으면 일단, 그래서 뭐 완전히 지분 편입이 아닌 이상은 너무 오버 해석은 안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 지수는 그냥 또 이렇게 습관처럼 아침에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밀렸었는데 또 플러스 17, 오늘 또 며칠 쉬었던 삼성전자가 또 중심이 돼서 14만원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강세 종목으로 좀 돌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또 이렇게 되면 삼성이 강해지면 또 약세 종목이 많아진다는 또 공식도 좀 감안하셔갖고 일정한 수준의 뭐 현금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9시 59분 20초 넘어가고 있는데 인사 짧게 하고 또 내일 시장에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오늘장 모사지 수요일 순서 1월 14일, 여기 날짜가 잘못 표현되어 있네.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